안녕하세요. 감동사연입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나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1년에 한두 번 가는 해외여행으로 푸는 편인데요. 인천공항에 갈 때마다 설렜던 것 같아요. 공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같은 심정인 건지 모두 들떠 보이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혹시 스튜어디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예쁜 제복을 입고 환한 미소로 서비스하는 예쁜 승무원의 모습이 떠오르시죠? 이들은 조종사와 함께 승객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조종사일지 몰라도 승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스튜어디스입니다. 비행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비행 내내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승무원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승무원들의 이미지로 항공사를 평가하고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승무원들 또한 승객을 통해서 그 나라의 국민성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보통 비행기 내에서는 다른 승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와 매너를 지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객 한 명이 소동을 일으키면 다수의 승객들이 함께 피해를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우리 한국인들과 중국인들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에서는 한국인 승객과 중국인 승객 사이에서 큰 차이를 느꼈다는 한 스튜어디스의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비행을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중국인과 한국인의 차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말하는 한국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아랍 출신 스튜어디스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란다라고 합니다. 저는 아랍 출신이고 몇 년 전까지 승무원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제 일을 좋아했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제 일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가득했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기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처음부터 제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어릴 때부터 줄곧 스튜어디스라는 꿈을 꾸긴 했지만 막상 비행 일을 하면서 정말 고된 직업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한국 노선으로 배정받은 후에는 제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과 여행을 자주 다녔었는데요. 주로 국내 여행을 다녔죠. 해외여행은 제가 6살 때 부모님과 갔던 한국 여행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6살이던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선사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두바이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함께했던 승무원들이에요. 그러고 보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이 한국인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확실한 건 동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승무원들은 매우 친절했고 그 당시 아이였던 저와 눈높이를 맞추어 대화도 해주었어요. 6살인 제가 보기엔 승무원들이 승객들의 짐을 넣어주는 모습조차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특히 무전기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정말 멋졌어요. 당시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한눈에 반했던 저는 돌발 행동을 했었는데요. 평소 낙서를 좋아하던 제가 늘 들고 다니던 공책이 있었습니다. 그 공책 한 장을 찢어 승무원 언니들을 위한 그림을 그려주었죠. 그때 그 승무원 언니들이 제 그림을 무척 좋아하며 저를 꼭 껴안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 그 짧은 시간에 승무원들과 정이 들었고 착륙한 후 내리지 않겠다고 울며 불며 떼를 썼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다시 아랍으로 돌아온 후 저는 자연스럽게 승무원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됐답니다. 어린 마음에 난생 처음 눈앞에서 본 승무원 언니들이 정말 멋지고 예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쁜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을 그려가기도 하고 장래 희망을 발표하라고 하면 당연히 승무원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활발했던 편이었기에 서비스업이 잘 맞는 것 같다고 잘하면서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일은 제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전 아랍 항공사 중 좋은 항공사에 가고 싶었는데요. 승무원의 꿈을 이루는 것은 제 생각보다 조금 힘들었습니다. 훈련을 받기도 힘들고 경쟁률이 치열해서 준비 기간만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진입 문턱이 낮았던 중국 항공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알아보니 중국 항공사라고 꼭 중국에서만 생활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중국 항공사여도 비행을 하기 위해 머무르는 생활 주거지가 모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특이한 경우 중국 항공사라고 해도 다른 나라로 배정받을 수 있지만 저는 운이 따르지 않았는지 중국 상하이에 주거지를 배정받았어요. 입사를 해보니 중국 항공사는 조금 독특했습니다.
독특하다기보다는 무척 이상했던 곳이었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사실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먼저 돌았던 얘기지만 저는 중국 항공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그런 얘기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승무원이지만 다음 주 비행 스케줄을 미리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입사 전엔 믿지 않았는데 그제서야 알게 됐죠. 토요일에 비행을 하는지 아니면 쉬는 날인지, 그리고 비행을 가게 된다면 어디를 어떤 멤버들과 가게 되는지 바로바로 알 수 없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중국에 베이스를 두고는 있지만 아랍을 갈 때도 많았고 중국에도 친구들이 몇몇 있었기 때문에 외로운 생활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다음 주에 비행하는 날짜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친구들과 약속을 잡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언제 만날 수 있어?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오면 저는 참 난감하기 그지 없었어요. 아직 다음 비행 스케줄이 안 나와서 확실하게 답을 못 해주겠네. 미안해. 그래서 항상 모든 약속을 즉흥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죠. 친구들과 약속을 잡기 점점 어려워지면서 결국 저를 빼고 친구들끼리만 먼저 따로 약속을 잡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시간이 생기면 그들과 합류하는 식으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하다 보니 친구와의 만남이 아니어도 뮤지컬 같은 공연처럼 미리 예약해야 하는 행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외에도 중국 항공사는 불편한 점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를테면 밤 9시 이후 호텔 밖에 있으면 안 된다거나 다음에 연차를 그 전년도 12월에 한 번에 몰아서 결정해야 하는 것 등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융통성이 없는 규정들이 많았죠. 당장 다음날 일도 모르는데 다음에 연차를 어떻게 전년도 12월에 정할 수가 있겠어요. 항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승무원 생활이 점점 권태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승객들까지 말썽이라 전 그동안 제 자신이 꿈꿔왔던 승무원 생활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정말 속상했죠. 특히 중국인 승객들은 지금에서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정말 골칫거리였어요. 내가 유치원에 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통제가 안 됐거든요. 예를 들면 웬만하면 기내에서는 도난 사건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제가 비행하는 기내에서 늘 절도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중국 항공사를 퇴사하고 다른 항공사를 다녀봤지만 절도가 발생하는 일은 중국 말고는 거의 없었어요. 그때 중국 교통부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절도 사건의 대부분은 중국인 승객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집계되어 있었습니다. 절도범들의 주요 타겟은 현금이나 명품 가방이었고 비행기에 탄 승객들이 잠에 들기 쉬운 일은 아침이나 밤늦은 시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가끔 남의 가방을 뒤지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그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제 짐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뻔뻔하게 제자리로 돌아가 아무렇지 않게 잠을 청했어요. 정말 왜 저럴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장소는 바로 면세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국 항공사에서 일했던 승무원들이라면 모두 겪었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마 다들 골머리 좀 앓았을 거예요. 바로 면세점 핑계를 대면서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던 중국인들 때문에 말이죠. 자기 일행이 면세점에서 쇼핑 중이라며 아직 이륙하면 안 된다고 비행기 탑승교 구간에 앉아 출발을 막거나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비행기를 놓치고 나서는 항공사 직원에게 분풀이를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승객이 항의하거나 승무원이 말려도 절대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본 중국인들은 대다수 고집이 정말 셌어요. 저 역시도 위와 같은 일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본인의 아들이 쇼핑 중이라면서 실제로 이륙을 막아서는 바람에 결국 이륙을 30분 동안 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륙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양손에 쇼핑 가방을 든 아들이 나타났는데 그제서야 비행기가 출발할 수 있었죠. 웃기는 사실은 늦게 도착한 아들 역시 기내에 도착하기 전 공항 경찰에게 비행기를 이륙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전화까지 걸었다는 점이에요. 뻔뻔하기 그지없죠. 우리는 뒤늦게 도착한 아들과 오매불망 아들을 기다리던 모자를 탑승 거부했고 그들은 해당 노선을 이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런 사람들이 주에 한 번씩은 꼭 나타난다는 점이랍니다. 중국은 인구수가 많아서 그러려니 쉽기는 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게다가 면세품의 포장을 뜯어낸 후 기내에 그대로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 늘 고생이었죠. 아마 짐을 가져갈 때 최대한 부피를 줄이기 위해 포장한 종이 상자나 비닐 같은 것들을 버리고 가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최악이었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베이스가 한국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조금 배운 상태여서
다행히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그 전까지 승무원이라는 꿈을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베이스가 한국으로 바뀐 이후 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과 한국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한국 정서랑 잘 맞았나 봐요. 참 신기하죠? 우선 한국에서 생활하며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한국 사람들은 행동이 정말 민첩해서 좋았어요. 예를 들면 외국 사람들은 기내식이 와야 그제야 민기적거리면서 식탁을 펴거든요. 때론 테이블을 펴주거나 펴달라고 부탁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눈치를 채는 것인지 기내식을 준비하느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바로 그것만 보고도 테이블을 세팅하더라고요. 또 커피나 음료를 따라줄 때도 컵을 척척 갖다 대주죠. 한마디로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승무원 입장에서는 업무가 무척 수월해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한국인들의 표정이 무뚝뚝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일단 착륙해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사람들이 모두 피곤한지 마치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비행기를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나가자 뒤이은 모든 사람들이 간단히 묵례를 하거나 그제야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 어색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사실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건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기내에서 응급환자가 생겨 긴급 해양을 하던 순간이었죠. 좌석에 앉아있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을 느끼면서 다급하게 의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기내에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당연히 환자를 돌봐야 한다며 흔쾌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의 국적이 독일이다 보니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아이와의 의사소통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일단 보호자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는지, 혹시 전조 증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예전부터 알아오던 병이 있었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내의 승무원 중에는 그 누구도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나서더군요. 그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제가 독일어를 전공해서 그러는데 저쪽 자리에 가서 통역을 좀 해도 될까요? 저희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실히 그의 도움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때 치료를 하기 위해 모인 인원들 때문에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한국인 학생에게 서서 통역을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비행 중인 기내에서 서 있는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행동이라 망설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더니 보호자 옆자리에 있던 한 한국인이 손을 들면서 뭐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자리를 바꿔드릴게요. 여기로 오세요. 이런 내용의 대화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로 둘이서 자리를 척척 바꿨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순조롭게 흘러갔죠. 독일어를 전공한 그 한국인 학생은 능수능란하게 의사와 아이 어머니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의 단합이 무척 잘 되는 걸 알고 감탄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선뜻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기도 했죠. 이렇듯 한국인들은 마음이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중국인은 2급 상황이 오면 화를 내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중국인들과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여서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아마 중국에서만 비행을 했더라면 전 비행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가지고 퇴사했을 것 같네요. 하지만 한국으로 베이스가 바뀌면서 승무원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게 될 수 있었죠. 덕분에 저는 다른 항공사로 이직을 하고 건강 문제로 퇴사를 할 때까지도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웃으면서 관둘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한국과 중국이 왜 이렇게 많이 다른 건지 정말 수수께끼 같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편하게 할 수 있을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서비스를 받는 승객의 입장이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승무원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연을 읽은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외국인들의 댓글 반응입니다. 각 나라에는 그 나라만의 문화와 매너가 있고 이것은 절대로 단면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들의 행동에서 문제를 느끼고 한국인들의 행동에서 감동을 느끼는 편이야. 이제 중국인들은 이걸 문화 차이라고 말하지 말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나는 승무원은 아니지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
나는 호텔에서 일하는데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인과 한국인을 비교하게 되더라고. 중국인들은 불가능한 서비스를 억지로 요구하고 한국인들은 당연한 권리인데도 굉장히 미안해하는 편이야. 한국인들은 아시아인이 아니야. 그저 한국인일 뿐이야. 아시아 국가이지만 그들의 행동이나 생각, 시민의식은 아시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비행기에 옆자리에 한국인이 타면 나는 항상 기분 좋은 여행을 했어. 언제나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줬어. 한 번은 창문 밖의 야경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창가에 앉아있던 한국 여성이 나를 대신해 예쁜 야경을 많이 찍어줬어.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해.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도 여행객들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각 나라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성향 같은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평가가 무조건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눈에도 우리 한국인들의 친절하고 훌륭한 성품이 특별하게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을 통해 모든 외국인들이 저마다의 기준으로 우리 한국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칭찬받는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